지난 시간 우리는 B 플러스 트리를 배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리프에 두고 리프끼리 연결해서 데이터 접근의 고속도로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B 플러스 트리는 인덱스 노드와 데이터 노드를 구분하기 때문에 노드 분할 규칙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연산을 마스터하고 B 플러스 트리의 킬러 기능인 범위 지리를 구현해 봅시다. B 플러스 트리의 핵심은 리프와 내부 노드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일반 B트리에서는 모든 노드가 동일했지만 B 플러스 트리에서 리프는 데이터 컨테이너, 내부 노드는 교통 표지판 역할을 하죠. 이 차이 때문에 노드를 분할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면을 보시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왼쪽은 리프 노드, 즉 데이터가 꽉 찼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10, 20, 30이든 리프에 25를 넣으면 중간값 25가 부모로 올라가죠. 하지만 B 플러스 트리에서는 이 25가 오른쪽 자식 노드에도 복사되어 남아야 합니다. 데이터는 오직 리프에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걸 카피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오른쪽은 내부 노드가 꽉 찼을 때입니다. 내부 노드는 표지판 역할만 하므로 중간값 50은 그냥 부모로 올라가고 자식 노드에서는 사라집니다. 이건 일반 B트리와 동일한 푸시업 방식이죠. 이 그림을 보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위쪽에 리프 노드 분할을 보시죠. 25가 꽉 찬 리프에 삽입되면서 중간값 25가 부모로 복사되고 오른쪽 새 리프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아래쪽 내부 노드 분할에서는 60이 삽입되면서 중간값 50이 부모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50은 기존 노드 레벨에서는 완전히 사라지죠. 이것이 바로 푸시업입니다. 코드를 보면 이 로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플릿 차일드 함수 안에 if y.reef라는 조건문이 추가되었죠. 분할할 자식 노드 y가 리프 노드일 경우 카피업 로직을 따릅니다. 중간 키를 부모에 복사하고 자식 노드에도 남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y.next에 z를 할당해 리프 노드끼리 연결합니다. 만약 내부 노드라면 else 블록으로 가서 기존 B트리와 동일한 푸시업 로직을 수행하죠. 이제 리프 노드들을 연결했으니 B 플러스 트리의 존재 이유인 범위 지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흔히 쓰는 비트윈 구문이 바로 이것이죠. B트리에서는 이 작업을 위해 트리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해서 복잡했지만 B 플러스 트리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3단계면 끝납니다. 먼저 시작 키가 있는 리프를 찾고 넥스트 포인터를 따라 쭉 스캔하다가 종료 키를 넘으면 멈추는 거죠. 이것을 코드로 구현한 레인지 서치 함수입니다. 첫 번째 while 루프는 루트에서부터 시작 리프 노드까지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while current 루프가 핵심이죠. 리프 노드에 도착하면 for 문으로 키를 순회하면서 범위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current에 current.next를 할당해 다음 리프 노드로 점프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방식의 시간 복잡도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첫 리프를 찾는데 O-log-tn 만큼의 디스크 읽기가 필요하고 그 후에는 K개의 결과를 B개의 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읽어오므로 Ob분의 K가 걸립니다. 이는 디스크에 저장된 정렬 데이터를 접근하는 이론적인 최저 속도입니다. 삭제는 조금 더 재밌습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게으른 삭제라는 방식을 사용하죠. B 플러스 트리에서 내부 노드의 키는 그저 표지판입니다. 만약 리프 노드에서 데이터 20을 삭제했다고 해서 내부 노드에 있는 20이라는 표지판을 바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표지판을 따라가도 데이터가 없다는 건 리프에서 확인되니까요. 이런 유령 키들은 나중에 노드 병합 같은 큰 작업이 있을 때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이렇게 하면 쓰기 연산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죠.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죠. 20에서 50 사이의 값을 찾는 쿼리입니다. 먼저 루트 노드부터 탐색해서 20이 들어있는 리프 L1을 찾습니다. 여기서 20을 결과에 추가하죠. L1의 스캔이 끝나면 넥스트 포인터를 따라 L2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30과 40을 결과에 추가하고
다시 넥스트 포인터를 따라 L3로 갑니다. L3에서 50을 추가하고 다음 키 60을 보는 순간 쿼리 범위를 넘었으므로 탐색을 종료합니다. 디스크 헤드가 한 방향으로 미끄러지듯 데이터를 읽는 아주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B+트리의 핵심 연산들을 모두 다뤘습니다. 먼저 리프 노드와 내부 노드의 분할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죠. 카피업과 푸시업입니다. 그리고 분할 시 넥스트 포인터를 이용해 리프 노드 체인을 유지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체인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기능인 범위 지리를 구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트리노드라는 파이썬 객체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하드 드라이브는 파이썬 객체가 뭔지 모릅니다. 오직 바이트와 블록만 알 뿐이죠. 현실 세계에서 노드는 클래스가 아니라 4KB, 16KB 크기의 원시 이진 데이터 페이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론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MySQL, PostgreSQL 같은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이 트리 구조를 어떻게 디스크 페이지에 저장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죠.